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님, 늘한여당 재판부가 이원입니까? 위원 이해 아니든 말씀하십시오. 이원입니까? 위원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리라고. 아니, 법관위에서, 대법원장 임명 법관위에서 내란 사건에 대해서 100여 명 넘는 피고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는 것이 이원입니까? 전담 재판부의 구성 내용에 따라서 자, 대구고등법원장님,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제 재판소 내용 알고 계세요? 법안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니, 보셨냐고요? 내용이 뭡니까? 확정 판결에 대해서 30일 아니, 내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떤 것을 재판소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판결에 대해서 아니, 그 내용 보셨냐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로 회자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원입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법안 좀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아니고 법안을 보셨냐고요. 법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자, 광주고등법원장님. 그 법관 징계법상 법관은 징계사유가 뭡니까? 아세요? 의무유지 위반이나 또는 예? 성실 의무 등이. 아니, 징계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징계 종류는 정직과 감봉 등이 있는 거죠. 최대 정직까지밖에 없는 거죠. 네. 일반 공무원은 파면, 해임이 가능한데 법관은 견책, 감복, 정직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최근에 법관 징계 아시죠?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다 파면됐을 법관들이 최대 정직 6개월이 대부분 정직입니다. 이게 법관징계법이 법관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현 판사는 술을 마셔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기현 판사 얘기만 듣고 혐의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공수처 영장은 또 기각합니다. 이래서 법원이 성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 전주지방법원장님. 예, 정원대도 서주시죠. 아까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성비, 음주운전, 징계 사건 보셨지만 최근에 그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호 판사가 전주지방법을 근무하고 있죠. 성매매. 모르십니까? 예, 제가. 전주지방법원에 이태희 판사 근무 안 합니까? 아, 예,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또 공수처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전주지방법 김모 판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받은 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370만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는데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법관이 재판하고 있다면 관련 피고인들이 제대로 그 재판을 신뢰할까요? 예, 아직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본인은 지금 완강에 불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그대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예, 제주지방법원장님. 네.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판사들은 룸사롱 접대를 받고 사법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방청인들에게 한 폭언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들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방해도 하지 마라. 한숨도 쓰지 마라. 오직 눈으로 봐라.
이거를 어길 경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입니까? 이러니까 법원이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윤 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보충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에 대한 신문은 보충 질의 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제주지방법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예, 국선 전담 변호사라고 있죠. 예. 예,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해서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예,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그런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능력 없는 약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분들의 조력을 위해서 우리가 국선 전담 변호사를 두는데 국선 변호인이 있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따로 있죠. 네. 그런데 전국에 보니까 국선 전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 전업을 하는 분이고 이분들은 고정급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지원율을 보니까 전국에 우리 지역별로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율을 보니까 제주도가 꼴찌예요. 예, 예를 들면 부산은 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제주도는 1대 1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제주도가 이제 워낙 격오지다 보니까 예. 기존에 이제 그런 급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어쩌면은 약자를 위한 이런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일했을 때 우리 사회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격오지 수당이라든가 또 저희 제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사를 확충해서 한번 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예,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그 고등법원장님들 같이 좀 우리 법관회의라든가 대법원과 협의하셔서 예, 국선 전담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좀 획기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약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네, 예. 무겁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대전 우리 지법 관련해서 홍성 지원에서 이런 AI를 활용해서 가짜 판례를 인용하다 적발되는 변호사가 그를 이용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예, 이게 지금 홍성 소재 형사재판부에서 저 홍성지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지역 경찰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로 이렇게 불송치 결정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 이제 많은 우리 법원에 고위 관계자들 오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이런 AI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서부터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조작하고 만들고 이래서 실제 어쩌면은 이런 조작을 잘하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또 조작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책 법원 자체 내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일선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범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그런 기존 상황들을 잘 분석하셔서 이것도 역시 그 대법원과 같이 AI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짜 이런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리 법관들의 그런 AI 범죄에 관련된 소양도 좀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법원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장님. 예. 예, 지금 사법개혁이 발표가 됐어요. 어제 여당에 의해서. 예, 뭐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를 비롯해서 무슨 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이 파악 전 단계에서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법원 구성원들 특히 일반 판사들 포함해서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개혁 논의들이, 그러니까 법안들이 뭐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시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같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포함해서 학업심도 좀 강화할 수 있는 네, 정리해 법안. 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대구법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예. 보통 법원행정처에서도 저희가 법안 소위를 하다 보면 이 입법정책적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듯 입법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저는 신중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예를 들면 법관 증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 법원 내에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300명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5만 4천 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3심이 대법관에 대한 증언 논의가 있고 뭐 민사전원합의체, 형사전원합의체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선 입법부회가 논의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지금 입법정책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시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 고법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주 법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창원 부장판사, 저희가 위원장께서도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세 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경훈 판사 등과 오창훈 판사, 또 강난주 판사 등이 근무 중에 음주 사건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하였습니다. 아, 주의는 법원 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합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근데 보통 이 공무원들 보통 이 근무 시간에 술 마시고 청주지법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징역 6월 나왔어요. 22년 5월 14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주의 주셨다고요? 그럼 징계가 아니네요? 징계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네요. 주의 줄 거면. 뭐 누범이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법원 조직법상의 그 법원장의 지휘 감독권을 발동하여서 주의 촉구. 법관징계법을 그럼 강화시켜 드릴까요? 법에 근거해서 징계해 주셔야 되니까. 입법정책적 사안입니다, 이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물론 만약에 저희가 법률이 과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위헌 걸리겠죠. 위헌이 인용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너무 약해서 도저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주시겠다 법원장께서 하시면 강화를 해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오창원 부장판사가
이 합의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변호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윤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고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협박입니다. 법관입니까? 깡패입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법정 언행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이렇게 측면이 권위적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는데 2심에서 오창훈 이 판사가 이 뭐 여러 가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 선고된 사건 아시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의 이 재판권 남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이 아닐까요? 네, 그 좀 이제 재판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파기환송됐죠? 네, 파기환송돼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지난 6월에 변호사 3명에게 오창훈 부장판사 회식비 스폰 요구한 의혹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신 적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작년도 6월달에 이제 공동학술대회가 끝나고 이 오창훈 부장판사가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는데 올해 본인이 스스로 9월 30일에 뇌물수수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는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했어요. 본인은 이 회식비 스폰 요구하면서 최진수 감사관이 잠깐 나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계시고요. 원장님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스폰서 요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발언 내용이었고 또 이제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라든가 실제 그 알겠습니다. 회식 비용 모두 예, 들어가시죠. 검사관님. 이 부장판사가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한 거 이거 윤리감사관실의 자료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위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장경태 위원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주 변호사들과 얘기 나누던 것 중에 나온 농담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사관실이. 예. 회식비 스폰 요구한 게 농담입니까? 그 이제 방금 법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제가 답변은 하십시오.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가 그 호프집에서 여러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2차 회식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발언 상대방은 그 제주지방법원 그 협회장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술 청취를 해보니까 오 부장하고 그 대화 상대방인 제주 그 변협 회장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둘이서 그냥 이제 농담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둘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 교수 이렇게 합동 학술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식을 그 호프집에서 하는 가운데 그 오픈된 장소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자기도 농담으로 그 받아들였다. 그리고 실제 그 회식에 있어서도 그 오 부장이 모든 그 회식 비용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제 비진이 그 농담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제보자에게 그 사실 확인서를 써준 그 장모 변호사가 계신데 그분도 이제 저희들 그 진술 청지에서는 농반 진담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회식의 성격에 자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마디만 좀.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지원장님 먼저 좀 나와주시죠. 네. 화면도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본 발언 전에 제가 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 참고인 정인 발언 때가 저희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좀 멈춰보세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네, 반대편으로 좀 해주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두 군데 만들어서 저희가 신청하면 저쪽에서 발언을 하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네, 그게 좋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늘 하시죠. 거기 생산적입니다. 무선 마이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는 게 좀 권해드리면요. 여기 저 의원님들 전기 배터리가 불편한데 여기에 이렇게 충전기 시설을 좀 한번 그거 충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송석준 의원님께서 국회 사무총장한테 직접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국민의 시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입법 권력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개별 판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그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첩단 사건의 경우에 충북 동지의 사건은 3년 6개월이 걸렸고 또 민주노총 간첩단 2년 4개월 걸렸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창원 간첩단 사건 1심이 진행 중인데 2년 7개월입니다. 지금 화면 좀 넘겨봐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됐냐 하면 엄청나게 아니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창원 사건은 2년 7개월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보세요. 2023년 3월에 기소가 됐는데 4월에 서울중앙에서 이거가 2025년 8월에 무려 2년 이상 지나서 창원에서 이게 엄청난 국민 참여 요구하고 법 신청하고 위헌 법률 심판 엄청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심에만 지금 2년 7개월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김인택 부장판사 문제가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특히 공안 사건,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집중적인 공격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창원으로 내려오고 나서 김인택 판사가 이거를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시작을 했는데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세점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명태균 재판 맡은 김인택 부장판사 직위원이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명태균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제주 기억 간첩단 사건 지금 제주에서 지금 아까 오늘 정인으로 안 나온 오창훈 판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좋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뭘 했는지 그거는 밝혀주세요. 해가지고 이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년 1월 달에 1차 공판이 있었고 지금 2년 6개월 동안 1심이 그런데 이 오창훈 판사가 왜 문제의 판사냐 하면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박현우 그러니까 그 재판 피고인이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송 차량을 저렇게 시민단체들이 가로막고 경찰에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창훈 판사가 이 사람을 실형을 선고를 했어요. 1년 2개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좌파 진영 쪽에서 이 오창훈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창훈 판사가 물론 술을 먹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저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재판 지연이라든지 또는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의 그 인신공격 테러 오늘 국회에서 이분들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분들이 면세점 쇼핑했다, 이분들이 무슨 술 먹었다 이런 국민들이 보면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만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두 개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 두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모든 재판부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검찰의 대공수사권 뺐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뺐고 또 군 방첩 수사 기능 뺐고 대한민국 간첩 만들려는 나라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간첩 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거 이거 좀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 오창훈 판사가 당하는 위해가 오늘 제가 보니까 그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까 지금 시중에 떠도는 한간의 소문들을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창훈 부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또 파기환송심으로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에서 알겠습니다. 또 수사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창훈 판사를 제주의 직위원이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 사람이 숨도 쉬지 말아라 그랬다.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다. 이것만 가지고